네, 계속해서 12주차 강의를 할까요, 여러분? 네, 마지막 이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로 선거제도를 볼게요, 여러분. 자, 개념은, 선거는 주권재민을 실현하기 위해서, 즉, 주권재민이라는 건 뭐죠? 네, 국민주권이죠, 국민주권. 그렇죠. 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자, 주권재민인 거죠. 네, 선거는 주권재민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렇죠. 선거를 통해 통치권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헌법은 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접 민주제가 아니고 간접 민주제죠, 여러분. 그쵸? 이 간접 민주제에서는 자 선거를 통해서 뭐죠?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는 거죠. 뭐 대통령을 선출한다든지 또는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든지. 즉 결국은 국민이 가진 그 주권을 행사하는 그 행위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죠? 선거라는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거가 되게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 대민을 실현한다. 즉 국민이 자기가 국가의 주인인 이 주권, 즉 국민 주권 또는 뭐 주권 대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권 대민을 실현하기 위한 뭐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선거고, 그렇죠?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어떤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을 하고 따라서 이 선거는 뭐죠?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준다. 즉 뭐냐면 국가 권력인 거죠. 통치권은 그쵸. 입법행정사법이 국가 권력인데 자, 이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방법은 뭐죠? 국민의 지지 여부고 당연히 그 국민의 지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거를 통해서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얼마나 지지를 하느냐, 즉 국민이 지지하느냐 또는 지지하지 않느냐. 자, 이게 바로 뭐죠? 민주적 정당성이죠. 국민이 지지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거고 국민이 지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거죠. 즉 그래서 자,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죠. 즉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어떤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즉 통치권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말은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의 지지는 어떻게 확인하냐? 선거를 통해서. 즉 그래서 이 선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즉 뭐죠?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에 있는 우리나라 형태에 있어서 이 선거 제도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당연히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현행의 우리 헌법상 기본 제도 중에 첫 번째가 아까 좀 전까지 봤던 뭐죠? 정당 제도고 두 번째가 이 선거 제도가 네,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러한 선거의 종류는 총선거. 총선거는 뭐 국회의원 선거인 거죠. 네, 4년마다 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 총선거라고 얘기하죠. 네. 즉,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전원을 새로이 선출하는 것을 우리는 총선거라고 얘기하고, 자, 재선거는 다시 선거한다는 얘기인데, 자, 공직선거법 195조. 자, 공직선거법 제 195조에 보시면, 자, 재선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한번 195조 찾아서 읽어볼래요? 약간 좀 길어요, 여러분. 네. 어떠한 경우에 네, 재선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보궐선거. 자, 보궐선거라는 건 뭐냐면 자, 임기 개시 후에 어떤 그 사망, 그쵸? 어떤 그 당선자가 사망을 하죠. 사망이나 또는 결격 사유가 생기는 거죠. 자, 결격 사유로 인해서 결혼이 생긴 경우에는 자, 뭘 하냐면 자, 보궐선거라는 겁니다. 보궐선거. 자, 재선거하고 보궐선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네, 재선거는 자, 공직선거법 제 195조에 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재선거를 할 수 있다라고 네,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뭐죠?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에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결혼이 생긴 경우에 하는 선거가 바로 네, 보궐선거다. 자, 선거의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자, 대통령의 보궐선거는 자, 고리사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된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보시면 자, 대통령의 보궐선거는 고리사의 발생일로부터 예를 들면 탄핵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했을 때 당연히 결격 사유가 생긴 거죠. 대통령. 자, 이런 고리 사유가 생겼죠. 이 고리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즉 탄핵을 당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들면 탄핵을 당한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뭐죠? 후임 대통령을 선거를 해야 되고 후임 대통령의 임기는 단여 임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새롭게 5년을 받는 거죠. 새롭게 우리나라 대통령 단임, 5년 단임제잖아요. 그래서 5년을 새롭게 하는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보궐선거, 즉
고리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고리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뭐죠? 후임자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헌법 제68조 제2항에 뭐죠? 규정이 되어 있고 혹시 단임기가 1년 미만이라도 뭐죠? 대통령의 고리 사유가 생기면 고리 사유가 발생해서 대통령이 없다면 그 잔여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더라도 실시해야 되고 이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를 새롭게 개시한다. 즉 5년 단임이니까 5년간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선거에는 이런 통선거, 그다음에 재선거, 그다음 보궐선거 있고요. 여러분 아마 미디어나 뉴스 이런 데서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시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에서 나오는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어떤 지역구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있는 거죠. 결혼이 생겼다 해서 보궐선거를 실시 안 해도 되는 특례가 있어요. 특례가 있고, 당선자의 임기는 뭐죠? 대통령은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때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죠. 공직선거법 제200조와 제201조에 보면, 대통령은 보궐선거로서 후임자 대통령이 당선되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구의 어떤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고, 혹 보궐선거를 실시했다면 뭐죠? 그 임기는 그 이전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을 채운다. 이게 바로 대통령과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 등의 선거와 다른 점인 거죠. 이 보궐선거가. 뭐죠? 공직선거법 제200조와 20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선거는 되게 중요하고요. 선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야 될 그런 거죠, 여러분. 결국은 선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주권, 즉 주권제민의 실현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그렇죠.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런 선거를 통해서 이 통치권이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인 거죠.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자신이 가진 권한을 행사할 때 네 권한이 왜 정당하냐라고 했을 때 나의 정당성은 누구한테 있다? 주권제민, 즉 국민주권에 있는 거죠. 국민이 지지에 있다는 거죠. 국민이 지지하면 그거는 바로 민주적 정당성을 강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그만큼 이 선거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거의 어떤 제도의 내용이나 형식도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선거의 어떤 제도의 내용이 왜곡되면 당연히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네. 이러한 선거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통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통선거는 제한선거의 반대 개념이다. 보통선거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또는 재산, 어떤 지위에 전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하자는 선거 원칙이 바로 보통선거입니다, 여러분. 흔히 보통선거랑 평등선거랑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선거는 누구나 한 표를 가진다는 거죠. 누구나 투표권을 갖는다는 게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 그 보통선거의 반대말은 제한선거죠. 특정인의 어떤 사람들은 뭐죠?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재산이 10억 이상만 갖는다. 또는 남자만 갖고 여성은 갖지 못한다. 또는 또 뭐죠? 이런 것들, 즉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또는 재산이라든지 이 지위에 따라서 선거권을 주고 또는 안 주는 이런 선거는 바로 제한선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남녀노소, 사회적 신분, 재산, 지위 다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 및 또 뭘 줘요? 피선거권, 그러니까 자신이 바로 공직에 나갈 수 있도록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 피선거권이죠. 입후보할 수 있는 이것을 인정하자는 선거 원칙입니다. 즉 선거권뿐만 아니라 이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이 선거 원칙이 바로 보통선거. 뭐죠? 반대 개념은 제한선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녹화가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네요. 그리고 선거권 유무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 그렇죠? 선거권을 주고 안 주고에 관해서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바로 뭐냐면 보통선거다. 즉 선거권의 내용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과 구별된다. 자, 보통 선거는 결국은 선거권이 있냐 없냐. 자, 이걸로 차별을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보통 선거고, 자, 어떤 선거권의 내용, 내가 행사하는 표의 가치와 또 다른 사람이 뭐죠? 네,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틀리냐, 같냐 이런 거죠. 자, 틀리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여러분. 투표의 가치. 자, 이거를 따지는 게 바로 평등 선거이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선거권의 내용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선거 원칙과 구별이 된다. 평등 선거라는 것은 선거권의 내용과 관련이 있고, 자, 보통 선거라는 것은 선거권의 유무의 차별과 관련이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평등 선거. 자, 이 평등 선거는 반대 개념이 차등 선거입니다. 자, 위에서 봤듯이 네, 선거권의 내용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게 평등 선거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자,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거다. 평등 선거라는 게. 즉 뭐냐면 투표의 수적 평등, 1인 1표의 원칙, 그다음에 투표의 성과 가치의 평등. 즉 1인 1표의 원칙과 그다음에 내가 행사하는 투표의 어떤 성과 가치나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이 뭐죠? 투표를 한 성과 가치나 똑같다. 가치는 똑같은 거죠. 가치의 평등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네. 그다음에 선거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어떤 기회 균등을 내용으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평등 선거의 내용입니다. 즉 투표의 어떤 수적 평등, 내가 행사하는 표는 한 표고 다른 사람이 행사하는 표는 두 표라면 당연히 이건 평등 선거가 아니죠. 즉 무슨 선거예요? 네, 차등 선거라고 하시죠. 차등 선거 여러분. 네, 차등 선거.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평등 선거는 내가 행사하는 표도 한 표고 다른 사람이 행사하는 표도 한 표고. 자, 1인 1표죠. 자, 1인 1표의 원칙. 즉 그다음에 내가 행사하는 그 한 표와 다른 사람이 행사하는 그 한 표는 똑같은 한 표고 그다음에 가치도 똑같다. 그런 가치. 선거 가치도 똑같다. 그다음에 어떤 선거 참여자의 기회 균등을 내용으로 하는 게 바로 평등 선거다. 자, 반대는 차등 선거가 되겠죠, 여러분. 자, 이 5가지가 우리나라 지금 현행 헌법에서 뭐죠? 규정하고 있는 선거죠, 여러분. 선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직접 선거. 자, 간접 선거의 반대 개념인 거죠. 네, 선거인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선거 원칙. 그렇죠? 내가 직접 가서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직접 선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표를 내가 직접 선거하는 거.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죠? 선거인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선거 원칙이고, 자,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직접 민주제와 구별되고 간접 민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직접 선거라는 것은 선거의 기본 원칙인 거죠. 선거의 기본 원칙. 자, 우리나라는 간접 민주제를 실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내가 직접 나의 정치적 의사를 내가 직접 국정에 반영을 하면 그거 뭐죠? 직접 민주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우리의 대표를 뽑는 거죠. 즉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선출하는 것을 직접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직접 선거인 거죠. 즉 직접 민주제는 내가 직접 나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거고, 그래서 직접 민주적 구별되는 거죠. 직접 선거는 내가 직접 나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지 않고 내가 내 대표자를 뽑는데 내 대표자를 뽑을 때 내가 직접 가서 선거를 하는 거죠. 남한테 대리로 안 맡기고 남한테 위임을 안 하고 내가 직접 가서 나의 대표를 선출한다. 그게 바로 직접 선거다. 이해하시나요? 즉 간접 민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니까 나의 대표자를. 그렇죠? 즉 반대말은 간접 선거다. 그렇죠? 자, 네 번째로 비밀 선거. 자, 반대 개념은 공개 선거인데 비밀 선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여러분 선거인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선거 원칙. 즉 어떤 무기명 투표라든지 투표용지 광급제. 자, 무기명 투표. 내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뭐죠? 없는 거죠. 이름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투표용지 광급제. 투표용지가 다 똑같죠, 여러분. 다 똑같아야지 당연히 되죠. 각자가 알아서 투표용지 가져오면 이게 누구 투표인지 금방 알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 광급제 즉 안에서 투표용지를 똑같이 해서 도장만 찍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네, 이 투표용지 광급제. 그다음에 어떤 투표에 대한 어떤 증언 거부권이라든지 어떤 투표의 비밀 침해에 대한 어떤 벌칙을 요구하는 게 바로 비밀 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이건 공개 선거의 반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유선거. 자, 자유선거인데 이 강제선거의 반대 개념입니다. 자, 위에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뽑힌다라고 우리나라 어떤 선거에 관한 원칙이 명시적으로 나와 명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유선거는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 전반에 흐르는 헌법의 기본 원리라든지 다른 헌법 조항과의 어떤 체계상의 조화로서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유선거. 즉 자유선거라는 것은 강제선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강제나 압력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는 원칙. 즉 우리 헌법상 자유선거 원칙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그렇죠. 국민주권 원리. 그렇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어떤 이 국민주권의 원리라든지 또는 의회 민주주의 원리, 그렇죠. 그다음에 참정권 등을 근거로 당연히 자유선거는 인정이 되죠. 네. 자, 선거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자유선거 원칙에 당연히 위배되죠. 네, 선거는 의무가 아니죠, 여러분. 선거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이 정한 자유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을 것도 당연히 유권자의 의사표시로 허용된다. 즉 뭐냐면 자유선거는 그죠? 어떠한 강제나 압력 없이 자유롭게 투표가 행해져야 되는 원칙을 얘기하지만 투표를 하지 않을 그 권리도 자유선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선거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날 투표하러 안 가고 놀러 가도 아무렇게 과태료도 물지 않고 벌금도 물지 않잖아요. 그것은 자유선거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을 자유도 있기 때문에 즉 그 자체도 어떤 유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 자유선거는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은 되지 않았어요. 즉 보통, 평등, 직접, 이 비밀까지 이 네 가지 원칙만 헌법상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자유선거라는 것은 헌법에 자유선거의 원칙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어떤 국민주권의 원리라든지 의회 민주주의 원리 또는 참정권 등을 근거로 당연히 인정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마지막으로 대표제와 선거구를 볼까요? 자, 대표자를 결정하는 방식. 자, 우리는 간접 민주제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우리는 대표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표자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그다음에 선거구제란 대표자를 선출하는 단위. 자,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즉 대표제는 다수 대표제. 즉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최고 득표자만 당선하는 거죠. 1등만 당선이 되는 거죠. 자, 소수 대표제는 뭐죠? 최고 득표자가 아니라도 당선되는 게 소수 대표제입니다, 여러분. 다수 대표제는 최고 득표자만 당선이 되는 거고요. 네, 소수 대표제는 다수 대표제와 다르게 최고 득표자만 당선이 되는 게 아니로 2등도 3등도 당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렇죠. 자,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를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공정법 제21조, 공직선거법 제21조에 나와 있는데 자, 정당의 득표를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게 비례대표제고 자, 직능대표제는 직능별, 직업 단위별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게 바로 직능대표제입니다. 즉 대표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대표자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그런 거죠, 여러분. 즉 우리는 간접민주제, 즉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의 대표자의 결정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게 바로 대표제입니다. 그래서 다수대표제는 최고 득표자만 당선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소수대표제는 최고 득표자가 아니라도 당선이 되는 거고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를 따라 직능별이라든지 직업 단위별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게 바로 직능 대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할 때 그 구역은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 정도 구역으로 해야 되나? 그렇죠. 이 정도 구역구로 해야 되나? 또는 이 정도 구로 해야 되나?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모여야 되나? 단위인 거죠. 단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어떤 지역 단위를 우리는 선거구제라고 얘기합니다. 소선거구제는 뭐냐면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그쵸? 소선거구제. 작은 단위니까 한 명만 선출하는 거고 어떤 중이나 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지역이 아주 넓기 때문에 그렇죠. 중선거구는 2인이나 4인의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고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어떤 다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인 거죠. 자, 우리나라는 뭐죠?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만을 선출하고 있죠. 즉 소선거구제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여러분. 아이고.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죠. 네, 지역 단위를 좀 좁게 해가지고 그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만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와 다수 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다수 대표제와 소선거구제가 짝꿍이라는 거죠.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렇죠.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건 최고 득표자만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 대표제다. 그렇죠. 다수 대표제와
소선거구자가 짝꿍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수대표자와 중이나 대선거구자가 짝꿍이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헌법과 민주주의, 네, 마지막 강의를 마쳤고요, 여러분. 네, 기말고사 대체 과제 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네, 어, 기한 내에 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 한 학기 동안 제 강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네, 또 열심히 수강해 주셔가지고,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비록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여러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또 학교에서 보시면, 네, 아는 척 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또, 네, 뭐죠? 네, 뭐 서로 웃으면서, 네, 여러분에게 인사도 건네고 이런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길에 늘 행운이 가득하고 여러분 앞길에 늘 화이팅이 가득하기를, 네, 마음속으로나마 열심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